네, 이제 앞에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순서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if문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와 이제 예제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실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순서도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모박스 치면 조건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행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하게 되면 요 거짓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반복문이 아니라 일반적이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순서도 상으로는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a는 99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if라는 걸 쓰게 되는데 if라는 걸 쓸 때 여기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게 뭐죠? 관계연산자인가요? 관계연산자를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a라는 값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9고 a가 99고 99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써야겠네요. 99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네. a는 위에 있는 우리가 99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상태고요. 요거를 우리가 참 거짓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참이 되겠죠. true가 될 테니까 여기가 true가 되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구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구문으로 가게 되면서 100보다 작군요 라고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력 결과로는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은 실제로 부울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부울 변수에 대해서 배우긴 했었잖아요. 우리 변수에 대해서 각각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면 이 값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여기 코드상에서 보면은 부울 변수로 나타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자리에서는 그 저도 여기 우리가 설치했던 어, 걔 안 되게 설치했던 스파이더가 동작을 안 해서 저는 좀 파이참으로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요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요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예, 조금 불편합니다. 네, 이쪽이랑 자 양쪽 화면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고 요렇게 네, 요렇게 돼 있으면 A는 아까 앞에 코드에서는 99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코드부터 먼저 해봅시다. 어, A는 100보다 작은지를 물었고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서 100보다 작군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네, 실행 결과가 100보다 작군요. 좀 파이참이어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다를 건 없습니다. 실행 결과는 똑같은데 화면이 좀 달라요. 여기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딘지 알려드리죠. 마우스로 좀 표현이 되니까 이쪽에 100보다 작군요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더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더 출력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두 줄이 출력되는 거 있어요. 요 들여쓰기라는 개념으로만 따라가요. 여기 엔터를 여러 번 쳐도 예, 코드상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되겠죠. 출력이 요거 출력되고 여기 들여쓰기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출력쓰기. 그럼 여기서 교수님한테 뭐 질문이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A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뭐 100, 200을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요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줄 엔터 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여기까지 정상적인데 이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에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러가 발생했죠. 얘가 왜 들여쓰기가 돼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들여쓰기 없이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얘가 동작하고 요거 동작한 다음에 요 조건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고 그럼 아까랑 크게 출력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출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코드인 거죠. 얘는 요렇게가 들여쓰기가 돼 있거나 요게 들여쓰기가 빠져 있거나 요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시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거나 동작에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else문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차이가 나겠죠. 네, 요렇게 돼 있고 만약에 요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다면 사실은 전혀 좀 다른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요거는 출력 결과는 동일하지만 얘는 실행이 되고 얘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상태에서는 99일 거고요. 이 코드에서는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게 없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A는 200일 거예요. 끝나길 때. 여기다가 출력할까요? A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A는 200이라 출력되는데요. 만약에 여기다 else문을 넣게 되면 들여쓰기 하나 넣어요. 그러면 A는 99가 되죠. 왜냐면 여기 동작하고 요거 동작하고 여기 else문 동작 안에서 여기로 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들여쓰기를 한번 여기서 더 넣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요거 100만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시 요 else문을 주석을 치게 되면 같은 구문이 됐죠. 여기 주석으로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200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도 똑같죠. 왜냐? 여기까지는 같은 구문인데 얘는 다시 내려와서 또 도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보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부문을 좀 많이 보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으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에 있는 요 구문만 한 거예요. 아까 코드상에서는요. 코드상에서는 이거 지울게요. 예, 요 구문만 해서 요것만 기억합시다. 여기가 됐고 요 조건문을 봤더니 A보다 당연히 100이 더 크니까 요게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여기 요 부울 변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크기만 하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출력이 됩니다. true라고만 적혀 있어도 출력이 돼요. 그럼 여기 true라고만 적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적을까에 대한 여기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 이렇게 넣었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관계 연산자의 이 리턴형은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결과는 여기로 플래그로 들어가겠죠. 이 플래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예, 이 플래그에는 얘가 관계 연산하고 남은 결과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true라는 값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if문 이렇게 했을 때 요 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true가 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요걸 그대로 넣어줘도 동일한 동작을 하겠죠. true라고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A는 100보다 작음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if문은 내가 원하는 것, if문이 원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if문이 원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if문이 바라보고 싶은 건 사실은 부울 형태의 값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if문은 바라보고 싶은 건 부울 형태의 값, true 아니면 false 형태의 값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됐건 아니면 다음번에 있던 다른 여러 가지 형식이 됐던 그런 걸 통해서 부울 형태가 났고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요 값이 아니라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0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제가 뭐였죠? 플롯은 0 또는 f가 그러니까 플롯과 0 또는 펄스라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잘못 얘기했네요. F가 왜 나오죠? 예, 펄스나 0이라는 값만이
조건의 거짓을 의미하고요. 그 이외의 값, 여기 0.0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0.0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요 세 가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까 방금 본 코드에서 내가 여기 조건문에다가 숫자 1을 그대로 넣게 되면 실행이 될 거고요. 숫자 0을 넣게 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쵸. 네.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숫자 말고 이상한 숫자 넣어도 됩니까? 네, 이상한 숫자 넣어도 됩니다. 네. 그럼 문자도 됩니까? 네, 문자도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더 넘겨보시고 여기까지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여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들여쓰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들여쓰기 레벨끼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구문이 하나의 들여쓰기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f문 다음에 실행할 문장에는 꼭 들여쓰기로 작성해야 돼요. 들여쓰기 할 때 탭보다 뭐 스페이스바 4칸 정도를 권장한다 했는데 이거는 좀 틀린 얘기긴 해요. 이 책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누구에 따라 다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파이더를 안 쓴다 그러면 스페이스 4칸을 쓰는 거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IDE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탭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IDE에서 웬만하면 탭으로 다 이렇게 알아서 맞춰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형 모드에서 할 때는 뭐 엔터 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대화형 모드 우리가 이제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크게 그렇게 뭐랄까 그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탭을 사용하셔서 요 들여쓰기를 꼭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시어너였다면 시어너 문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어너였다면 사실 가로를 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어너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시어너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도 네, 요 구문은 없앱시다. 네, 아이고 여기 요 구문은 없앱시다. 예, 시어너처럼 써도 상관없어요. 잘 돼요. 가로까지는 괜찮아요. 가로 쓰고 바로 붙여줘도 문제는 없는데 워닝은 뜰 수가 있어요. 이건 IDE 우리 개발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는데 파이참에서는 이렇게 붙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띄어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세미콜론을 안 넣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세미콜론을 안 넣게 되면 에러가 나고요. 무조건 잘못 여기 세미콜론이야. 콜론이죠. 콜론이는 꼭 넣어야 되고요. 이게 없어도 상관없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모양은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추는 거를 가장 완벽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시어너처럼 만약에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시어너 코딩을 제가 좀 하려니까 뭐 파이참에서 많이 막아요. 예, 에러 표현도 하고요. 시어너였다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썼을 거예요. 이때 사실 들여쓰기를 넣든 안 넣든 상관이 없어요. 시어너에서는요. 그리고 네, 요럴 때 이제 들여쓰기 넣어도 되고 들여쓰기 3칸 넣어도 되고 4칸 넣어도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로 시어너에서는 여기서 이 코드를 아무것도 안 넣어도 코드 문제가 진행에 문제가 없어. 난 else문에만 뭘 넣고 싶어. else문에만 넣고 싶어. else문에 나만의 코딩을 하고 네, 나만의 코딩을 여기서 하고 싶어. 얘는 그냥 한번 거쳐가는 용도야. 내가 보고 싶은 용도고 얘가 실제로 이렇게도 여러분들 가끔 코딩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요 구문 요거 반대로 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 요거를 똑같이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여기를 빈 칸을 놓고 탭 넣고 탭 넣었으니까 됐지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하고 싶어도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코드라도 빈 코드라도 하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요거 지금 요 코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난 S문만 필요해. 나 이거 어차피 이거 들어갈 일 없어. 하도 여기에 뭔가를 하나 써줘야 돼요. 네. 하기 때문에 꼭 들여쓰기를 꼭 넣어서 최소한 하나의 문장, 우리 if문을 쓰게 되거나 else문을 쓰나 어쨌든 이 콜론이라는 문장을 함수를 써서도 콜론을 쓰고요. 뭐 if문을 써도 아니면 for문을 써도 콜론을 쓰고요. 콜론을 넣었다면 다음번에 무조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이 꼭 와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거 지금 제가 넣기 싫으면 이 조건을 항상 안 걸리면 그래서 파이썬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패스라는 문장을 써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이 조건은 계속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상관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 콜론을 넣었다면 패스. 그리고 어쨌든 요게 나중에 모양은 이렇게 if문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뭘로 여러분들이 변경이 될까요? 함수로 변경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짜요, 여러분들? 함수 만들 때 뭐 코딩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뭐 이렇게 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함수명을 먼저 선언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안에 데이터가 안에 그 들여쓰기 된 어떤 그런 어,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넣지 않으니까 더더욱 패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명들만 먼저 선언하는 거죠. 뭐 add 뭐 우리가 제가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df가 함수라고 했지만 add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뭐 move라는 함수 또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실제 코딩은 안에다 하기 전이죠. 패스 뭐 되고 뭐 멀티 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패스 실제로 그때 가서는 그 안에다가 이제 코딩을 실제로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때 패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df라는 게 함수 만드는 건데 아직 안 가르쳐 드렸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안 하게 되면 되게 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다음 문장은 꼭 계속 잘못 얘기 되면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거 콜론이죠. 콜론. 네. 콜론을 쓰게 되면 다음 문장은 꼭 들여쓰기가 와야 되고 이 문장을 내가 빼고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저 문장이 꼭 필요 없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다 패스라는 것들을 쓰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있는 99를 대입한 다음에 100보다 작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100보다 작으면 출력되고 아니면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그래서 A를 99보다 더 큰 값을 넣게 되면 방금 코드에서는 A를 더 큰 값을 넣게 됐으면 거짓으로 내려오게 해서 프로그램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아마 종료가 됐을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그래서 이 조건문이 참이고 실행 문장이 두 개일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달라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잠깐만요. 뒷장과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 1번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네, 거짓임으로 이 문장은 안 보이겠죠?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임으로 이 문장은 안 보이겠죠? 하고 프로그램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이면 이 문장은 안 보이겠죠? 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짓이죠. 거짓인데 이 문장이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 보여요. 그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렇게 뭐 엔터를 여러 번 쳐도 상관없죠. 예, 이럴 때 여기다가 들여쓰기를 한 번 더 넣어줘야죠. 거짓이면 이 문장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장을 같이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세 개의 문장을 같이 쓰고 싶을 때 계속 탭 여러 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쓰는 애들이 같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기 지금 써준 제가 지금 8개의 문장들이 같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이 조건문이 끝나고 나면 이 메인으로 돌아와서 메인문에 있는 것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코딩을 했어야겠죠. 이 두 문장이 실행하고 싶을 때 두 문장을 한 번에 같이거나 아니면 빼고 싶을 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넣는 거고요. 이게 이제 들여쓰기 오류의 예인 거죠. 방금 우리가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얘는 또 들여쓰기 여기서 오류는 들여쓰기를 두 번 한 게 요게 문제예요. 그쵸? 이렇게 들여쓰기를 두 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들여쓰기를 두 번 해서 똑같이 뒤에 있는 애가 앞뒤로 두 개가 맞다면 또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앞에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 보이시죠? 탭보다는 스페이스바 4칸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4칸을 권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 말은 뭐냐면 내가 들여쓰기를 할 때만 들여쓰기라는 개념을 하나 둘 내가 똑같이 일정하게만 띄워주면은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없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을 더 띄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참 이 레벨이라는 개념이 좀 웃기죠, 여러분들. 네, 이걸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요거 하나 더 띄워줬다고 에러 난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내가 실수로 스페이스바 하나 더 써도 에러가 나.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맞췄어. 어떻게든 맞췄어. 그러면 또 에러가 안 나요. 얘는 스페이스바 한 칸 띄고요. 얘는 막 이렇게 탭 어떻게든 맞췄어.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파이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출 때는 항상 동일한 걸로 맞추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 레벨과 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죠. 이 레벨과 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 레벨 이런 경우는 에러가 안 났을 거예요. 이게 없고 얘 그냥 빠지면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둘 다 탭을 누르는 순간 이거는 에러가 된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서 다시 얘만 빠지더라도 에러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들여쓰기에 대한 트릭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들여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문제로 내드리면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에 대한 중요한 원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세미콜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무조건 들여쓰기 된 애가 나와야 되고요. 그 들여쓰기 된 애가 이 다음 애와 라인이 맞거나 아니면 걔가 그 레벨이 한 단계 아예 낮은 애. 얘랑 똑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그냥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애. 네. 그런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가 한 단계가 아니라 그냥 절반 단계밖에 안 떨어져 있으면 이런 식이면 절반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게 한 단계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니까. 이게 1단계니까. 1단이니까.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0.5단이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얘는 0.5단이잖아요. 이건 에러가 난 거죠. 0.5단이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콜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사이즈든 상관없다. 여기에 딱 들어오면 얘가 1단이다. 걔보다 낮거나 높으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얘보다 높거나 낮으면. 얘가 더 높거나 낮으면. 근데 1단에서 여기 앞에가 끝난다 0단이라고 치면 0단은 괜찮다. 0단은 오케이. 헷갈리죠? 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단이다. 레벨을 여기서 들여쓰기 0단과 1단으로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 더 떴다. 여기 중간에 끝났다. 아니면 끝났다. 그 대신 세미콜론 기준입니다. 세미콜론 기준으로 그 아랫단으로 가는 것들은 괜찮지만 그 중간 단이라든지 상위 단으로 올라갔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과 if else문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식이 들어오면요. 아까는 우리가 한 문장만 실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끝냈는데 else문 방금 제가 막 하면서 계속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죠. if else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C 언어에 있는 키워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거랑 아니면 여기 두 번째 문을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if문은
아까 이제 200을 넣고 난 다음에 100보다 작군요, 100보다 크군요를 넣게 되면 이때 이제 얘가 선택될 거냐, 얘가 선택될 거냐를 나타내는 코드고요. 이건 실제로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코드로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코드겠죠, 이거는. 왜냐면 제가 계속 쳤으니까요. 그래서 10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낮게 하려니까 두 개를 지어야겠네. 50을 쓰게 되면 100보다 작군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로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더 놔두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까지도 놔두게 됩니다. 100보다 더 큰 값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줄도 된다. else문의 두 줄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코드도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두 줄, 세 줄 더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탭만 맞춰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되고요. 여기에 정말 내가 스페이스를 하나 잘못 넣었다? 바로 에러. 그쵸? 단을 하나 더 놀렸다? 에러. 여기서 단을 내렸다?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 혼자 단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죠. 네, 요렇게는 상관없는데 그럼 요거는 괜찮다. 요거는 괜찮겠죠. 왜? 얘는 여기 아랫단 내렸을까. 근데 반대로 얘가 하나 단 올라갔다? 그럼 에러. 네, 요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에러가 나가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했던 거 우리 if문과 else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C 언어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if문 같은 경우는 우리 C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조건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C 언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조건이었을 거예요. 조건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얘가 참 거짓을 보는 거기 때문에 1과 0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동작하고요. 여기가 맞다면 아래쪽이 동작 안 할 거고 위에가 거짓이면 아래쪽이 동작하는 이진법적인 성향을 가지는 게 이제 우리가 if문과 else문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문을 이용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계속 중첩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중첩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if문 하는데 이쪽 잘 보시면 들여쓰기가 한 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레벨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이 if문이 두 번 들어가 있는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실행문을 가지는데 요 앞에 있는 조건문을 맞게 되면 바로 맨 앞에 있는 조건문이 거짓으로 나타나게 되면 얘가 거짓으로 되게 되면 여기 3번 문이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가 참이라면 밑에 있는 여기 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선택되거나 여기 선택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한 번 더 제가 더 설명하고 한번 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